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 촉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법원 특조위가 지난 5일이었죠. 어제 그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모두 문건이 98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법무부와의 빅딜 카드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했었던 것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청와대와 딜을 했던 정황이었고요. 어제 공개된 이제 98개 문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자, 청와대, 법무부를 거쳐서 이 검찰 조직과 직접 딜을 하게 되는데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에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 편의가 좀 충격적인 편입니다. 뭐냐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도 우리가 눈을 감아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압수수색 영장 어렵게 준다라는 검찰의 이제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거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용이하게 해주마. 이 사전에 여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조금 더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마라고 하는 이 딜들인 겁니다. 이 외에도 행정 편의를 봐주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사법부가 퇴행을 시도했다. 이거 뭐 70년대에나 있었던 일 아니냐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때는 뭐 임의동행, 영장 없이 뭐 구금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시국 사범의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냐. 국민.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공정함을 믿고 대부분 소송을 민사에서 제기하지만 형사에서 검찰에게 피소당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침해하는 전제로 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딜을 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칙적인 문제 말씀드리면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검찰은 사법부예요? 행정부예요? 지금 조직은 행정부죠.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그런데 독립 외청으로 돼 있어서 검찰의 독립권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지만 뭐 조직 라인으로는 행정부에 속해 있고요. 하지만 전 세계 영역으로 보면 검찰은 사법부 영역이 있는 게 맞아요. 재판에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검찰, 검사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럼 사법부에서 검찰을 띄어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가깝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독립적으로 견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산하에 검찰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해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이 시도는 뭐냐 하면 그 취지를 다 무색해하고 재판부와 판사들과 검찰, 이 검사들이 짝짝꿍이 되겠다라는 이거잖아요. 지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보도되는 게. 그럼 이게 어찌 충격적이지 않겠으며 이건 위헌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견제하는 게 사법부의 그런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서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일단 왜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왜 법무부에게 이런 딜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딜을 한 건 아닙니다. 상고법원 설치가 결국 안 됐죠. 그것은 이제 법무부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상고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법무부와 얘기를 하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법무부도 사실은 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에다 뭔가 달콤한 뭐 당근을 줘야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법무부 자체의 어떤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을 좀 확대해주는 방안, 검찰이 이제까지 요구했던 방안, 수사의 편의성과 관련된 것들을 해주면 법무부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안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나 기본권에 침해되는 이제 그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장 없는 단기적인 체포, 구금. 이것 자체는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긴급조치 구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안 사건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어떤 증거 능력의 완화랄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권력을 주고 상고법원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니 근데 요즘 지금 문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상고법원 설치에만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 대법원의 사법부가 훼손돼도 좋고 어떤 제도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상고법원 설치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건 중에서 좀 여러 가지 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게 법원 행정처가 이게 사법부에 속해 있는 행정처가 아니고 이 정치기관보다도 훨씬 더하다. 예. 왜냐하면 첩보를 수집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걸 보면 이건 독립된 기관으로서 재판하는 데만 집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의 결과 재판에 있어서 어떤 담당 판사의 어떤 성향 이런 것까지 다 뭐 사찰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내에도 이제 상고법원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했지만은 일부 판사들은 이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법원 행정처에서 이 판사들에 대해서 네. 개인 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또 나타났어요. 시도한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혹여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태, 지금 사법농단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처음엔 뭐 이 재판 거래냐, 재판 흥정이냐, 사법농단까지 지금 이 사법 파동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작은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였잖아요. 판사들을 그럼 법원 행정처에서 정말 사찰해서 이들을 화이트와 블랙으로 구분을 하고 블랙은 어떤 이유로 블랙으로 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이제 통제하고 배제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특조단의 초기 발표 때는 그 블랙리스트의 정황은 없다. 그 대신 다른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 재판 거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찰 리스트가 정확하게 지금 뭐 딱 만들어져서 과거에 이 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처럼 드러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의 첩보국의 역할을 했다. 이런 정황은 나온 겁니다. 예. 매우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예. 개인적인 정황들을 다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큰 건 뭐냐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발표가 나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재판권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는 지금 다수의 주로 부장판사 이상의 간부급 이분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분들입니다. 고위공직자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대법원에서 이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상고법원이 만약 없다면 상고법원 왜 만들려고 그런 거죠? 대법원이 지금 너무 업무 적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좀 단순한 업무는 띄어내자였잖아요. 자리도 좀 늘릴 겸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법관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 더하면 기득권이구나. 기득권이 똘똘 뭉쳐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념 논쟁이 등장을 해요. 민변 출신 등 매우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네.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TO를 늘리지 말고 원천 배제를 하자라고 하는 모의를 한 지금 정황까지 드러난 거죠. 이것 때문에 사찰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예. 네. 이 사찰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요. 인사 불이익을 강하게 주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법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 신뢰, 안 그래도 재판 흥정 때문에 무너진 신뢰인데 사법부는 저런 것인가? 아까 정치조직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요. 거래의 달인이었나 보다.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 예. 이 책을 한 것을 쓰셨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딜의 내용이 전방위적입니다. 예. 네. 상고법원 도입의 최종 결정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이 박 전 대통령과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황도 드러났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사법 한류라는 것도 추진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사법 한류라는 얘기를 듣고 네. 우리가 뭐 K-팝이랄지 드라마, 영화에서는 뭐 사실은 한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법에서도 뭐 한류 할 게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 문건이 공개된 걸 자체로 보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다고 예, 알려져 예, 있어요. 그런데 네. 문건에도 보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8년도인가 7년도에 그 일기에 보면 그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또 그렇죠. 2007년도에 그 책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책에도 이제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다가도 신뢰를 주저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법부가 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건 생뚱맞은 제가 볼 때는 방안이다 보는데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창조 경제가 대표적인 경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제 정책에 맞는 걸 사법부가 뭘 할 것인지 그런 이제 사법 한류라는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법 한류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사법 한류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법부가 사실은 창조 경제의 어떤 동력을 이끌어내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네. 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에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사법부가 창조 경제에 뛰어들어서 사법 한류를 수출하겠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뭐 상고법원을 아무리 그 당시에 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옹색하게 과연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는 의구심이 들죠. 예. 네. 자, 이제 문건이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사법부 내에서 이런 내부 갈등이 네.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또 반대 목소리도 네. 또 나오고 네. 있어요. 자, 이거 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고심하는 거죠. 네. 이게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문건 공개까지 가는 겁니다. 문건은 더 있습니다. 전체 410건 아닙니까? 예. 이제 조금씩 공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면 공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발췌본 공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아 있는 숙제가 있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깨는 점점 짓눌려 오고 무거운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입장 경청하고 결정하겠다. 이번 주가 경청 주간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들, 서울가정법원 판사들 회의를 해서 의견들이 나왔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기류가 신구 세대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고위급 판사들은 이거는 우리가 검찰 고발할 수 없다. 예. 수사 의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평판사들은 무슨 얘기냐? 국민 신뢰가 지금 붕괴됐는데 이거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건 지금 국민 여론이 아니고 사법부 내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예. 내부 인사까지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9명 중에 2명만 신중론, 7명은 수사 고발해야 한다. 수사 받아야 한다. 이거죠. 자, 어제 휴무였고요. 현충일. 오늘 또 지금 이 법원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긴급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긴급 법원장 간담회. 여기서 의견이 나올 텐데 저는 조금 부정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일이 전국 판사 법관 회의예요. 네. 전국 법관 회의에서 조금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경청은 끝났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무게 중심은 어떻게든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정작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스럽지만 검찰 수사까지 받는 강도, 고강도의 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로 기울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 여론을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국민 여론까지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저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있었던 사실을 다 낱낱이 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고발이든 아니면 좀 수위를 낮추면 수사 의뢰든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내부 의견만 수렴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검찰의 뭐 고발이랄지 이제 수사 협조랄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특별조사된 이제 결과 보고서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풍파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제 추가적인 문건 98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이건 도저히 사법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는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죠.
일단 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방법이 제일 아마 현재 배석이랄지 단독 판사들이 원하는 그런 걸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도 고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사실은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따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뭐 이미 시민단체도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국정조사는 이제 특검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이제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고법부장 이상들은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이제 인적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검찰과 법원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 견제를 하는 거에 칼을 맡긴다? 그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도 법원의 유상이랄지, 아니면 법원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만약에 뭐 어떤 판사랄지 대법원 판사가 됐고 누가 됐건 처벌을 받게 되면 이건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우려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판사는 이제 단독 판사들이나 배석 판사들 입장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청사를 하고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제 상고법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상고법원 우리나라 3심제잖아요. 근데 상고법원을 하나 설치하면 4심제가 되는 4심제, 거고 예. 또 유언의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상고법원의 어떤 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너무 정치성을 띠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고 저도 사실은 상고법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런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사를 늘리게 되면 수많은 이제 판사들이 많이 대법원 판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보 판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사법부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상고법원 설치를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서 이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문건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또 그런 재판 거래에 대한 여론은 더 어떤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